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영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라디올로지스트가 들려주는 라디오 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최근 트렌드와 함께 조금 깊이 있는 내용과 스터디들과 한계점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라디오믹스는 뭘까요? 라디오믹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라디올로지, 라디오와 그리고 오믹스라는 것의 합성어인데 오믹스라는 것은 어떤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의 생물학적인 연관성을 찾는 학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더하기 오믹스는 의료 영상에서 많은 그런 정보를 뽑아내서 생물학적인 정보랑 연관을 시키려는 학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디오 믹스는 뭐 어떻게 생겼어요? 영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왼쪽은 저희가 브레인 튜머를 판독을 할 때 보는 이제 MRI고요. 오른쪽은 맘모그래피 영상에서 브레스트 캔서 영상인데 이거는 그냥 피처인데 어떻게 데이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라디오 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리뷰 아티클의 제목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미지는 피처가 아니라 데이터다.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떻게 데이터예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걸 데이터로 뽑아보면 이 라디오믹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대한 엑셀 데이터처럼 생겼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이 디멘저널하고 퀀티테이티브 이미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때 하이 디멘저는 이제 고차원, 이게 뭐 높은 차원이 아니라 아주 많은 차원의 다차원의 그리고 완전히 정량적인 영상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다차원의 영상 지표가 왜 필요한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핸드라이팅에서 얻어진 데이터인데요. 이 다차원의 지표, 파라미터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차원의 경계,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구분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차원적인 영상 지표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히든 인포메이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믹스 영상, 오믹스 데이터를 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라디오믹스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일단 영상학을 다루는 이제 학문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정량적인 영상 지표가 모두 담겨 있고요. 이를테면은 위쪽이나 뭐 앞쪽 컬럼이나 앞에의 러는 이 크기나 면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기도 하는데 모양에 대한 분석들도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어떤 덴시티나 그다음에 MRI 시그널 인텐시티의 분포, 히스토그램 같은 1차원적 또는 이 인접한 관계식에 따른 텍스처 관계식 또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량적으로 영상을 연구를 해오고 그다음에 정량적인 값을 뽑았다면 이것이 총망라된 지표를 일컬어서 라디오믹스라고 하고 이 라디오믹스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량적인 연구에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으시면 어떤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레디오믹스의 이루는 카테고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볼륨 앤 쉐입이고, 두 번째는 퍼스트 오더, 그 세 번째는 세컨드 오더, 네 번째 웨이브렛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과 쉐입을 surface area나 볼륨, surface to volume ratio 등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first order 1차원적인 것은 히스토그램 피처로서 이 복세를 쭉 나열했을 때 이것의 뭐 민이랑 맥시멈, 미니멈 이런 값은 잘 구하잖아요. 그것의 분포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 텍스처 분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인접한 연달아 있는 복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레이 레벨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그리고 일정 부분 연속된 그런 복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레이 레벨 런랭스 매트릭스가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렛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원본 데이터에 필터를 씌워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엣지를 강조한다든지 또는 엣지를 이제 강조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다시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미징 바이오마커 스탠다다이제이션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그룹이 IBSI라는 그룹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파라미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는 이런 피처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을 파이 레디오믹스이고 이 파이 레디오믹스에서 이러한 데피니션들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들이 안에 들어가면 다 있고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거치면 누구나 똑같은 파라미터를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이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정량적인 파라미터를 뽑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볼 때 해석했던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의 바이오마커 관점에서 메디오믹스는 어떤 뭐 머신러닝이나 그런 종류에 들어있다기보다는 영상 지표 그리고 바이오마커에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렇게 수식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predefined 된 피처이면서 그리고 다차원의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데 이전에 저희가 레디올로지 리포트로 기술한 것과 그리고 한두 개의 피처를 뽑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리버의 HCC를 기술할 때 저희가 그 리포팅하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방식이 있고 이런 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를테면 정성적이고 그 값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주관적입니다. 리버뿐만 아니라 브레인에서도 이런 기술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설에 기반한 지표는 저희가 이제까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를테면 튜머에서 ADC 값을 뽑아서 그거의 셀룰라리티의 민이나 아니면은 셀룰라리티 나타낸 지표의 민, 맥스 그리고 분포를 볼 때 이것이 뭐 누구나 뽑아서 비슷하고 객관적이긴 하지만 한두 가지 지표를 설명하면서 이 튜머나 그런 바이올로지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라디오믹스는 어떤 가설에는 입각하진 않고 이미 정해진 수식으로 뽑기 때문에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다량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어떤 그 이후에 너무 노이즈처럼 많은 그런 이미징 바이오마커 피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데이터를 다룬 도구가 필요하고 이때 머신러닝이란 기법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정말 노이즈이고 뽑아낸 지표일 뿐 직접적인 바이올로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과 다른 점은 이 위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레디움 피처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아래는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 비전으로 학습해서 뽑아낸 딥 피처인데 이 딥 피처는 컴퓨터가 뭘 봤는지 왜 그렇게 뽑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 저희가 블랙박스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엔 답은 나오지만 최근에 익스플레이너블하는 뭐 AI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설명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의 연관성을 오히려 바이올로직한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인포메이션을 히든 이런 정보에서 찾는 것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이 다량의 추출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하는 것이 이제 레디오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오믹스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영상에서 주로 어떤 ROI를 그려서 Region of Interest를 그려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의미 있는 변수를 머신러닝으로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 피처 익스트랙션 측면에서 있고 그 뒤에 피처 셀렉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머신러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영상 바이오마커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이 많은 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걸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오믹스는 일종의 저희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상적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 몇 가지의 지표를 사용해서 환자의 진단 또는 예후의 예측 등을 하게 되는데 이 라디오믹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지표가 돼서 이 X가 엄청 긴 그런 데이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어떤 아웃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모델, 클리닉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 모델의 트루 퍼포먼스는 새로운 환자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이 모델을 라디오믹스를 만들 때에 항상 이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 그리고 이것을 실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발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 이 레디오믹스의 목적은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다량의 영상 지표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환자에서 어떤 진단 또는 예측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다차원의 레디오믹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한두 개가 아니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통계 분석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단과 예후 예측 또는 유전체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다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머신러닝이나 또는 스태티스티컬 러닝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것은 그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통계 방법 필요로 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레디오믹스는 왜 하냐 하면은 이제 내과에서도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일단 다량의 정량적인 영상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누머리컬한 정교한 진단, 치료받는 예측, 예후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정밀 의료의 관점에 잘 맞는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 임상에서 사용하는 이제 노모그램도 레디오믹스 베이스의 노모그램 가능하고 어떤 리스크의 점수화를 할 수 있어서 이거 환자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면 정밀 의료에 가깝지 않나 이런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레디오믹스는 왜 하냐면 이 딥러닝이 많이 있는 시대에서 이미지에서 앤서를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것의 중간다리 역할로서 어떤 저희가 좀 설명 가능하고 그리고 이름이 붙은 이런 지표로 레디오믹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딥피처와 이제 레디오믹스 피처를 조화롭게 사용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지표에 있어서 그런 딥러닝은 굉장히 데이터 헝그리해서 펀더스 포토그래피의 DM 레티노패시를 진단하는 것도 13만 장 정도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그 다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임상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밀도의 관점에 가깝게 그러면서 다량의 지표를 뽑을 수 있는 레디오믹스 로 스터디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스터디를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럼 레디오믹스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하면은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간별 진단, 그리고 뭔가 어떤 병기 스테이징, 정밀의 관점에서 치료받는 평가, 생존 분석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많은 데이터로 또 많은 데이터인 지노믹스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와 이제 임상의 노력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레디오믹스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첫 번째이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던 연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얼츠라고 하버드에서 나왔던 연구인데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014년도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이 CT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CT에서 이런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그려서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션 하였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쉐입, 인텐시티, 텍스처, 웨이브렛 관한 지표를 뽑아서 다량의 영상 정보를 다량의 유전체 정보와 연관 그리고 다량의 영상 정보를 또 임상적인 의미 있는 지표와 연관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잘한 것은 이게 코호트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으로 모델을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인제 트루 퍼포먼스 오브 발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역시 멀티 센터로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테스트, 리테스트가 있는데 레디온 피처가 인제 뽑을 때 어떤 영상의 thickness나 아니면은 그런 뭐 CT 같은 KVP 차이에 따라서 뭔가 그런 복셀의 관계식 그런 지표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한 지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테스트, 리테스트를 해서 이런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계산한 뒤에 스테이블한 것만 이제 피처를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이런 레디오믹스 시그니처를 4개의 피처로 만들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퍼포밍 하는지 4개의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온 피처는 페이션트에 따라서 쫙 나열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히어키얼 클러스터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크게 3군으로 나눠졌고 이것이 T&M 스테이징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 환자들을 레디오믹스 시그니처로 이제 나눴을 때 하이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 그룹들이 잘 이제 보여졌다 이런 것이고 또 이러한 4가지의 키 피처들이 다른 여러 가지 지인들과 그리고 바이올로직한 파라미터와 이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레디오믹스 연구들은 이런 컨셉과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고요.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고 여러 임상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별 진단인데 레디오믹스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긴 워크플로우를 갖기 때문에 일반 영상에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간별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견할 수 없었던 히든 인포메이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MRI에서 글리오블라스토마 그리고 에이티피컬 림포마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영상 지표를 뽑아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 디퓨전을 바탕으로 한 셀룰라이티 그 정보가 담긴 ADC를 이용한 레디오믹스가 어떤 익스터널 발리데이션 셋에서도 이런 그 림포마와 글리오블라스tom을 잘 구분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다양한 머신러닝의 피처 셀렉터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를 견주었을 때 베스트 조합을 찾아내서 이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버에서도 연구가 있는데 또 파이브시스를 언뜻 보면은 어떤 뭐 굉장히 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구분이 되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퀀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레디오믹스 스코어링을 만들었고 이런 파이브시스 인덱스를 로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패솔로직한 파이브시스 그레이드와 잘 연관이 되었다. 이런 연구였고요. 이렇게 컬러 맵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정밀도의 관점에 잘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축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스터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라디오 지노믹스인데요. 라디오믹스가 굉장히 다량의 영상 지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지노믹스 역시 굉장히 많은 이제 진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의 영상 지표로 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양 내 이질성 그리고 어떤 다른 성상들은 진과 잘 맞는 것은 이제 영상 지표 중에 레디오믹스 피처라고 생각돼서 이러한 연구가 되었고 첫 번째 논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튜머는 이렇게 템포랄과 스페셜 헤테로지나이티 있기 때문에 레디오믹스 피처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또 영상 지표와 연결시켜서 이런 패스웨이를 예측을 한다면 이것을 타겟팅하는 에이전트를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라디오 지노믹 스터디의 일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파라미트릭한 영상 지표를 가지고 레디움 피처를 뽑은 뒤에 이 세 가지 패스웨이를 예측을 하였고, 이것을 그 여러 가지 피처 셀렉션 방법인 유니베리티 T-테스트, 라소 페널리제이션 메소드랑 스태티스티컬 러닝,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왼쪽은 트레이닝 셋이고 오른쪽 발리데이션 셋인데 어떤 비슷한 세 가지 피노타입이 나타났고, 이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 RTK 패스웨이라는 것이 그래도 발리데이션 셋에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아서 이 RB 패스웨이와 함께 이러한 패스웨이를 영상으로 넌 인베이시브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레디오믹스는 좋기만 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레디오믹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레디오믹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현성의 문제, 그리고 일반화가 어려운 문제,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코릴레이션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성의 한계는 저희가 굉장히 워크플로우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 쪽에서 재현성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재현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모든 코드를 공개를 안 해서 이런 리서치 자체에서 재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아까 그 첫 번째 연구에서 보셨을 때 테스트, 리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거 재현성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또는 아예 이제 퀀티테이티브한 그 이미 잘 알려진 재현성이 높은 그런 맵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쪽에서 MRI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널 인텐시티를 노멀리제이션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또 세그멘테이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딥러닝 세그멘테이션을 도와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IBSI에서 만든 스탠다다이제이션 포맷을 따르자, 이런 것과 리서치상에서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런 모든 과정을 공개하자, 이런 재현성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BSI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해서 2020년도에 드디어 이 팬텀과 CT 그리고 MRI 팻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리서치 그룹에서 25개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를 공개한 25개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다 쉐어해서 이게 그 COV가 그 coefficient of variation이 굉장히 낮아지는 지점을 목표로 삼아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9개의 레디움 피처를 뽑았고, 향후에는 이런 169개의 레디움 피처가 통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레디움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연구를 참고해서 거기에 나오는 피처를 가급적이면 쓰셔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현성의 이슈 중에 하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모든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션 해서 세그멘테이션 해서 그런 것들 AI가 또 이미지를 관련한 태스크로 이미지를 뱉어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CT든 MRI든 이제 디텍션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해서 이러한 그 컴퓨테이션 메소드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 엑셀로 나오는 레디미스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받으면 이 모든 단계가 표준화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리저빌리티 일반화를 극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 일반화라는 것은 이 내가 스터디한 파퓰레이션이 정말 제너럴 파퓰레이션 대변할 수 있느냐의 이슈인데, 이건 우리 병원 데이터가 특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쪽에서 스터디한 데이터가 특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멀티센터 발리데이션을 가장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미스 모델을 검증하는 게 뭐 저희가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라서 비슷한 발리데이션 추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온 한 80 몇 개 그런 연구들을 추적해 보았을 때 한 18% 정도만 익스터널 발리데이션 시행했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검증이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올로직 발리데이션인데요. 이 레디오미스 피처가 어떤 한 부분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어떤 그
일차원적인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의 분포를 만든 거지 이게 이 한 위치에 다이렉트한 코릴레이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발리데이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나마 이제 조금 보여준 연구가 이것인데요. 그 제노그래프트 모델이라고 환자의 튜머셀을 그 렛에 이제 집어넣어서 튜머를 키운 다음에 메디움 피처를 뽑아서 이것이 일관된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 여기에서는 포스틴이라는 어떤 그 유전체 변이에 있어서 예측을 페이션트 페이션트와 마우스 투 페이션트가 굉장히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이런 바이올로지 발리데이션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웨디오믹스는 이 한 위치에서 이 한 위치를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분포의 차이를 이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 서브리전 이것이 결국에는 바이올로지 발리데이션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스페셜한 인포메이션이 버려진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헤테로지나이트를 반영하긴 하지만 스페셜 인포메이션은 버려진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바이올로지 미닝에 대한 어, 그런 리뷰 아티클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1대1 호환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서브리전 인포메이션 유지한 이런 헤비타 이미징이 이런 인터툼 헤테로지 설명하면서 이 위치적인 정보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으로 이제 레디오믹스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를테면 에이지션 12분 복셀이 있고요. 복셀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어떤 뭐 헤비tat을 만들어내서 어떤 셀룰라이티가 낮은 헤비tat, 뭐 퍼퓨전이 높은 헤비tat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다시 T1 영상에 매핑을 하면 이 스페셜한 인포메이션이 버려지지 않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바이올로지 코릴레이션을 찾고 나서 그것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광의의 레디오믹스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튜버 헤비tat 이미징이 앞으로 레디오믹스의 연구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돼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레디오믹스는 영상에서 다량의 정량적 지표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지 못한 정보를 분석하는 레디오 지노믹스, 그 정량적인 영상 계측을 통한 프리시전 메디슨에 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재현성 문제, 제너럴리티브 문제는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레디오믹스의 제너럴리저빌리티는 멀티센터 발리데이션 그리고 그 재현성 문제는 오토마티제이션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임상 내에서 이제 전향적인 검증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 발리데이션은 향후에 헤비타트 이미징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러 가지 리뷰 아티클에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